RF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파. 안녕하세요. RFA 뉴스팟. 저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 진기자 진민재고요. 조진우 기자, 김수경 씨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RFA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 조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수경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할 겨를이 없죠. 아까 조진우 기자 손에 준비해온 자료들 보니까 아주 빡빡하게 대체 오늘 네. 또 어떤 심도 있는 주제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아주 단단히 마음먹고 오신 건가요, 대체? 아이고 뭐 저한테도 이번에는 조 기자가 네. 전화까지 했었죠 아마. 예, 북한과 네.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히 잘 챙겨봐달라라고 하시니까. 완전히 만반의 네, 마음을. 맞습니다. 그럴 만한 주제였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요. 네. 바로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나서면서 이 굉장히 발빠르게 돌아가는 상황을 좀 짚어볼까 하고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필요하죠. 어쨌거나 정말 실시간으로 상황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네. 내용이 다소 복잡 미묘하니까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뇌를 막 활발하게 움직이시면서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갑시다. 네. 우리 조 기자 숨 넘어가게 생겼네요. 지금 마음 급해. 네, 후딱 얼른 갑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뉴스팟이 지난주에도 이 관련 내용을 전해드린 걸로 아는데요. 네네. 지난주까지는 이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하는 자리에 정작 전쟁 당사국이죠. 우크라이나랑 이를 도와온 유럽이 쏙 빠졌더라 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이후에 우크라이나랑 유럽국들이 이런 분위기에 대응해서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이랑 북한은 이 가운데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특히 중국이나 북한 부분은 또 전문가인 김수경 씨가 내용을 좀 파악해 왔으니까 숙제 내줬어, 숙제. 네. 아유 숙제 드라마 이연세에도 숙제도 해봅니다. 예. 그럼요. 그러면 저는 중국이나 북한 부분을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무엇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은 시작이 됐지만요. 네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세 나라의 입장차가 극명하다는 게 가장 큰 난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러시아가 자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른바 러시아 세력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해제에 대한 요구는 좀 정향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부터 일단은 종식을 하자 그런 마음이 커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반면에 러시아는 침공을 통해 장악한 지역을 자국 영토로 방영해서 우크라이나와 국경선을 새로 긋겠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이 러시아가 병합했다고 주장하는 그 지역들이 있죠.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아, 헤르손 등 이 동부와 남부 4개 주 도시에 대해서 러시아의 영유권을 서방이 인정해달라는 이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이게 가만 보면 러시아가 정말 욕심이 많은 거네요. 그리고 욕심쟁이. 네, 뭐 그러려고 또 전쟁을 일으켰겠지만 서방 세계 제재를 풀어달라. 네. 그리고 러시아의 영유권을 서방이 인정해달라. 결국은 러시아는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건 하나도 양보 못한다. 네, 그렇죠. 네, 그쵸. 그런 심보죠. 더더구나 제가 알기로는 방금 거론됐던 그 4개 지역이요. 네. 그 지역들이 상당 부분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통제권을 여전히 갖고 있다. 아니 그게 러시아가 뺏겠다. 이거예요? 이거 진짜 무슨 뺏겠다. 말입니까? 한국 막걸리입니까? 한국 막걸리 맛있겠다. 러시아 막걸리. 근데 사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영구적으로 중립화해야 한다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죠. 네. 이 나토에 가입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방 측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되는 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김수경 씨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국제사회로부터도 알게 모르게 눈총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정말 저희 개인적인 그야말로 사견이 아니라 네. 저도 이 정전 협상과 네. 관련한 소식들을 이것저것 챙겨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보여지더라고요. 심지어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앞으로 러시아가 평화조약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보유할 수 있는 병력
규모나 무기 종류를 제한해야 한다. 뭐 이야.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은 거야 대체. 그냥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나라라고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이 말이 그냥 네. 느닷없이 뚱딴지처럼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이미 2022년 3월에 이렇게 해서 양국이 직접 평화 협상을 벌였을 때 네. 러시아가 이런 요구를 한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뭐 이번에도 이런 요구 안 할 거라는 그런 보장도 없죠. 아니 근데 뭐 그렇게 치면은 미국이나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군사 정보를 좀 많이 공유를 했으니까 네. 이 러시아의 지금 같은 똥배짱이면 아주 이런 것도 고마해라이 그만해 이러고 나오겠어 지금. 아 그럼요. 지금 진짜. 분위기로서는 못할 것도 없죠. 이야. 네.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네. 우크라이나도 있잖아요. 배제하면 안 돼요. 당사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가장 표면적으로 어떤 입장인가요? 네,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을 종식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은 우리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상황에서는 결코 내려질 수 없고 어떤 조건도 강요될 수는 없다. 아유, 네. 네, 그럼요. 하는 입장입니다. 종전 협상은 당연히 중재국인 미국이랑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함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있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 종전 협상에 우크라이나가 큰 힘을 쓸 위치가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네네. 쓸 힘이 힘이 그렇죠. 약소국에 네. 비해죠. 비해죠. 예. 네. 더군다나 이 전쟁의 발단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네네. 이 말은 전쟁이 일어난 땅이 우크라이나라는 건데 민간인 피해가 어디가 더 많겠어요. 당연히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겠죠. 그러게요. 제가 듣기로도 유엔이 그 추산한 집계에 따르면 이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민간인 군인 말고요. 민간인 사망자 수가 4만 명은 좋게 넘는다고 하네요. 민간인 사망자. 야, 이게 민간인이래요. 더더구나 지금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전이 그 2차 세계대전 이래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 중에 최대 규모라고 하잖아요. 네. 야, 이게 현대 지금 이 시기에 2년, 3년 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도 쉽게 협상에서 물러날 수 없는 노릇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긴 하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인명으로 보나 영토로 보나 자국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네. 그저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가 합병하게 놔둔다? 그게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게요. 예. 그런데 이게 또 미국이나 러시아 힘이 워낙에 거센데 우크라이나가 버티는 게 장땡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약속을 비해 한 번 더 나옵니다. 네. 그래서 또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었죠. 미국이 한국 돈으로 724조 원. 와우, 네. 조 기자. 오, 저기 조조조. 예. 미국 돈으로 5천억 달러 상당의 희토류 지분의 50%를 우크라이나한테 요구를 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부를 했었죠. 네, 일단은. 네, 네, 예. 그리고 이렇게 가세를 잡고 몰아가니까 결국 폭발해서는 우리 없이는 종전도 없어 하면서 우호국 만들겠다고 계획했던 사우디 방문까지 3월로 연기해 버렸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화났어. 뭐 이 세상에 또 이 힘 앞에 장사 있나요? 네. 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힘들었겠죠. 결국은 맞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난 24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다 하면서 펄쩍펄쩍 뛰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국은 네. 항복. 미국의 항복, 러시아 항복. 와우, 광물 네. 협정에 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죠. 네.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만간 직접 미국을 방문해서 협정에 서명할 수도 있다. 야.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히토류랑 다양한 자원이 포함된 협정이 될 것이다. 야. 예, 최근 소식에 따르면 아마 금요일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죠. 네. 그때 또 금요일 가봐야 알겠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만나는 거고. 네, 내일에 또 와요, 어떤 뉴스가 들려올지. 네. 맞습니다. 정말 사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속은 말이 아니겠지만 어쩌겠어요. 이 잘못했다가 이거 땅도 뺏기고 귀한 자원까지 다 뺏기게 생겼는데 진짜 이런 걸 보면 자국 이익을 위하는 그런 외교 전략이라는 게 정말 피도 눈물도 없구나 이렇게 싶은 게 참 씁쓸합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말들을 한 당일 딱 그날에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곧바로 이어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우리는 미국과 다른 외국 기업들의 희토류 금속 분야에 있어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할 준비가 됐다. 이건 뭐야? 이건 또 뭐야? 진짜 얄밉네요. 특히 러시아의 새 영토, 새 영토라 그랬어요. 새 영토? 새 영토, 네. 야, 너건적이네요. 네, 완전- 새 영토에 매장된 희토류에 대해서는 미국 등 외국과 협력할 수 있다. 아니 지금 여기서 난 그 새 영토가 어디예요? 이야.
러시아가 2022년 2월에 특별군사작전, 그러니까 이 전쟁이죠. 이걸 하면서 지금까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세상에나. 그리고 이미 내 땅이네요. 그리고 러시아가 그전에는 이거저 저거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더니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랑 만나서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히토리를 협력하겠다는 말 말고도 네. 또 러시아가 보유한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네. 미국이랑 공동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네. 이것저것 선물 보자기 만지작 꼬물꼬물 하고 있네요. 진짜 근데 보따리들이 보통 작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통 크게 나옵니다. 이게 정말 속보에는 얼마나 속보를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굉장히 얄미워요, 굉장히. 참 어쨌거나 이렇게 힘의 원리에 따라서 이 종전 협상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네. 정말 앞서 우리 김수경 씨 말 맞다나 참 씁쓸하긴 한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제는 정말 그만 좀 희생만 난무하는 전쟁은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긴 해요, 진짜. 이 전쟁 후에 땅이고 건물이고 또 민간인의 삶도 그렇고 다들 폐허가 됐을 거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재건하는 것도 문제일 거고 또 외교 관계도 재정립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산재 있죠, 여러 네. 가지. 예. 네, 맞습니다. 그래야죠. 사실 이 종전 협상 얘기가 나온 게 한 2주 전쯤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미국이랑 러시아 대표단이 사우디에서 한 4시간 반 동안 만남을 가졌고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뭔가 양국 정상,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랑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도 네. 곧바로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갔어요. 네네. 하지만 이렇게 배제된 듯했던 우크라이나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면서 네. 이제 분위기가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오. 참 이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쫄깃쫄깃해요. 종전에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정상들의 만남이 일주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 했던 보도들이 네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 만남이 일주일 내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바뀌었고요. 금요일 내일 뭐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또 오히려 지난 24일에 미국을 방문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랑 정상회담에 앞서서 열린 백악관 기자 설명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네. 푸틴 대통령을 언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 너무 밀렸는데. 푸틴은 언젠가가 됐나요? 언젠가? 뒷전으로 밀렸어요. 이거 한국식으로 말하면 우리 언젠가 밥 먹자 뭐 이런 느낌 같은데. 그러네. 네. 그래서 어느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에 방문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네, 5월 9일 그것도 늦죠.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르다. 5월도 이르구나. 네. 야, 뭐 또 다음 주에 만날 거라고 하더니 5월까지 가는 겁니까? 네. 잠깐만, 솔직히 앞서서 러시아가 미국한테 뭔가 요구를 하고 네. 또 우크라이나가 등장하니까 슬쩍 한 발 물러서고 네. 이게 사실 연인 관계의 밀당에 좀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전쟁에서 너무 자국 이익만 챙기는 이런 러시아 행동이 다시 한번 얄미워지거든요. 또 반전에 반전이 있으니까 살짝 또 통쾌하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진짜 이 종전 협상이 무슨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드라마 같이 아까 드라마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앞서서 이 프랑스 대통령이 방미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아마 종전 협상이랑 무관하지 않겠죠, 이게. 예,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만큼 저 유럽 국가들도 한시가 급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도가 아주 막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예, 미국으로 한 걸음에 달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에 왔다는 그 보도를 접하고서 좀 찾아봤거든요. 네네. 네. 아주 유럽이 지금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일단 그 우크라이나나 유럽을 배제한 채 미국이랑 러시아가 정전협정이 시작됐다. 이야,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유럽 국가들이 그새 17일 그리고 19일 두 번이나 비공식 정상회의도 했고요. 네, 이 첫 번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가들까지 참석시켜서 두 번째 회의를 또 했고요. 진짜 발등에 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러 당장 달려왔고요. 당장에. 네, 또 영국 총리 이름이 그 키어스타머 영국 총리도 곧 미국으로 달려올 기세던데, 야 이거 워싱턴에 이거 또 트래픽 생기겠네요. 이거 아마 이거 전해진 네. 대로라면 27일에 미국을 방문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금요일날 불이 나겠네요, 아주. 네. 야, 트럼프 대통령 열심히 일합니다. 뭐. 네, 그러니까요. 네, 영국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텐데 그런데 이 영국 총리의 입장을 두고서는 약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아니, 뭐가 또 있어요?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왜 그러냐면요. 지난 19일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두고 선거를 치르지 않는 독재자. 아, 그랬었죠. 라고 야, 이거 뭐 비난을 냉탕 했죠. 원탕입니까? 예, 근데 이에 대해서 스타머 총리가 영국 총리가 간접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약간 여기도 밀당이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종전 협상에 굉장한 열세를 지고 있는 게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영국 총리 자신도 사실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해 왔는데 이건 뭐 아차 하는 순간에? 너무나 중립적인 입장을 표해버린 거죠. 네. 실수라 해야 될지 네. 실언니라 해야 될지 참. 네. 실수를 가장하는. 그리고 나서 이게 며칠 돌아가는 상황을 좀 쭉 지켜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겠죠. 그럼요. 네,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이랑도 만나야 되는데. 맞아요. 살짝 그냥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그래서 지난 24일에 돌연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주 칭찬일세. 영국 총리가.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주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대화를 전적으로 바꿔놓았다. 이거 참 이게 서비스가 좋네요. 수습하고 있네. 열심히 수습하셨네요. 아부 아닌 아부성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네네네. 아이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21일에 영국이랑 프랑스 대책 우크라 정전을 위해서 이제껏 뭘 한 거야? 호통. 아유 호통 쳤네. 한 말씀 하셨어요? 과연히 이 만남들이 참 어떤 아이고. 그렇죠. 그렇게 한마디 했으니까 영국이랑 프랑스가 좀 뜨끔해서 아이고. 네, 아부성 발언을 했겠죠. 그랬네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참 지금 모든 상황이 각국 간의 정치라면 정치, 외교라면 외교 문제인데 네. 상황에 따라서 비위들을 맞추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니 모양새가 그렇게 깔끔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비단 저뿐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또 중요한 시기니까 네. 뭐 비위든 아부든 뭐가 됐든 아마 갖고 있는 모든 영향을 총동원하는 거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 각국 정상의 또 외교 수단이니까 네.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맞아요. 하여튼 이 유럽 정상회의는 3월 초에 지금으로서는 3월 6일로 예정이 된 것 같던데 그때 특별 유럽 연합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더욱 집중적으로 논의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종전 협상과 관련한 문제가 지금 유럽 연합에도 얼마나 긴급한 사안으로 다가가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앞서 이 중국 쪽 입장은 김수경 씨가 좀 챙겨봐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우리 조진 기자가. 숙제 해오셨나요? 그러니까 숙제가 무서워. 저 조용하게 아주 그냥 검사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중국 어떤 입장인가 지금? 네, 중국이 뭐 어디 갈 데 있습니까? 러시아 어디 있니? 네, 러시아 편들기에 나섰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 G20라고도 하죠. 네네네. 네,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방공실 깁니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네네. 연설을 통해서 중국은 최근 미국과 러시아가 도달한 합의를 포함해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 다 좋네. 내 맘 다 줬어. 라는 뜻을 밝혔고요. 이 연설에 앞서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만나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러 우호의 기천은 깨질 수 없다. 어쨌든 우리들은 영원히 짝꿍이야 뭐 이러고 그렇죠. 러시아 쪽에 힘을 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외신 보도 내용을 전해드리면 분위기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난 19일에 관측한 내용에 따르면요. 미국이 러시아와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를 기회로 양보를 얻어낸 뒤에 다시 중국과 밀착에 나설 것이다. 아니, 이거는 뭐 외교 관계는 들으면 들을수록 겉으로는 속을 알 수 없는 무슨 블랙홀, 뭐 미지의 세계 같은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 간여된 모든 그 정상들이 이 며칠 내로 머리가 더 많이 하얘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어쨌든 간에 종전 협상 문제의 국제 관계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마지막으로 한국하고 북한은 지금까지 전혀 거론되지가 않았어요. 그러게요. 자국 군대까지 파병하면서 러시아랑 친밀감을 아주 과시했던 북한이잖아요. 그럼 이 북한은 그럼 러시아가 중국이랑 다시 친해진다 말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한국어로 잠깐 가볼까? 낙동강. 오리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건가요? 왜 우리 종종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이 전쟁 끝나고
끝나고 나면 러시아에게 북한이 얼마나 필요할까. 막 그랬죠. 정말 사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보다 현재로서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더욱 먼저 거론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전 협상이 끝나면 미국은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과정에 좀 다른 가설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거죠? 예, 미국 대화의 이 핵심축 그렇게 하게 되면 비핵화냐, 또 ICBM이 무력화냐 이렇게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사실 비핵화는 북한이 워낙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다른 길은 미국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 네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로지 미국 우선주의 입장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비핵화보다는 핵무기 위협이랑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는 걸 우선시할 수 있다 이겁니다. ICBM 무력화가 되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긴 해요. 그러면 워낙에 지금의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 이걸 강조해야 되잖아요. 마가라고 해서. 네. 네. 사실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을 두고는 간략하게 흐름만 짚어들어도 이렇게 방송 시간이 모자랄 만큼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 과정에 또 한국은 전혀 거론되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이 미북 대화에서도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도 높다 하는 불안감이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있는 거고요. 이 외에도 전쟁이 끝난다는 전제하에 이 북한군 포로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정말 네. 이거는 전쟁에 투입됐던 용병 덕에 외화벌이가 쏠쏠했던 동남아나 중남미 각국은 아니 멀리 가지 않아도 북한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을 또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거든요. 네네. 참 앞으로 우리 뉴스팟 방송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전해드려야 할 내용이 많을 것 같고요. 네네. 청취자 여러분도 저희와 계속해서 이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준비한 소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 기자 더욱더 바빠지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머리까지 하얘지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우리 조진우 기자도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알차고 다양하고 또 깊게 최대한 이야기 쉽게 준비해 주시느라 두 분도 오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숙제 잘해와 주셔서 참 잘했어요. 별 5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이번 주도 변함없이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RFA 뉴스쇼 뉴스팟